네, 안녕하세요. 4월 16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 보시면은 뭐 다 하락이 나왔죠. 다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관련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반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일단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이제 소매 지출이 많이 늘었죠.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나오면서 아직도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더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61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21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에 미국장의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에 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1,400원이 넘어가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1,400원 일단 좀 넘어가면서 잠깐 넘어간 사이에 일단 주가가 좀 강하게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계속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할지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시장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양매도가 나왔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결국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매수를 해줬다. 근데 개인의 매수세가 뭐 전일 이렇게 밑골이 달고 끌어올릴 만큼 뭐 강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환율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린 거죠. 예. 오늘 이제 마감이 원달러 환율이 1394원에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1400원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증시가 좀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일 환율이 1400원을 올라가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시가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달러 환율이 오늘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154엔, 일단 강달러 때문에 환율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인들의 이제 자본이 좀 이탈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한동안은 좀 잘 보셔야 된다. 이 환율이 줄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지금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좀 해결의 뭐 빌미가 보인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다가 전면전을 이제 유발을 자제하는 하지만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현재 나오는 얘기를 봐서는 뭐 사이버 공격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아무래도 석유 시설, 이란이 아무래도 대부분의 지금 수입이 석유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뭐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시설이나 아니면 석유 시설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말씀드렸죠. 1,400원을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좀 더 강하게 나온 모습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1,40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1,400원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계속 이 환율 때문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가 상승과 환율 하락,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출입 물가가 4달째 연속으로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보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말씀드릴 때 최소한 올해 원래 초반에는 3회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했고, 거기다가 뭐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그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좀 이뤄질 건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미국의 이제 경제 소비가 아직도 너무 강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할 필요가 있냐. 금리 인하를 하면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소비를 할 테니까 그럼 물가가 당연히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지금 이 상태면은 올해 안에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비주류였는데 조금씩 좀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5.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제가 예상치가 한 4.3인가 4.5인가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5.3이니까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어쨌든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소식이 있는 거죠.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뉴스가 이거 말고도 뭐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뭐 3.2%인가? 예,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좀 좋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중동 이 분쟁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만약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주 체크해 보시면은 전일 자율주행 테마가 시간에 강했었죠. 그래서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랬는데 라닉스가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일단 거래량이 워낙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안 터졌고 그 다음에 라닉스 자체가 회사가 그렇게 뭐 튼튼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매수하는 거는 좀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8월 달에 테슬라에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 뉴스가 또 나올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뭐 8월달쯤 해가지고 그 뉴스 때문에 뭐 한 번 더 상승 나올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케어가 매각 추진 소식 얘가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신진 SM 합작사인 신진 머티리얼이 구리전선을 대체하는 소재 탄소 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하락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10%대까지 이렇게 쭉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가를 만들어줬던 구간은 한번 뚫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은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밀리면은 좀 지켜보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제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를 좀 보시면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틱톡샵이 한국에 상륙을 초입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도 다른 데는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제는 뭐 상륙한다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비데이지와 FSN,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죠. 예, 그래서 지금 FSN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다음 EM텍 이렇게 요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아무래도 갭으로 뜨겠죠. 예, 떠도 갭은 웬만하면 좀 조심하셔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일단 증시가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때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켜보시면서 뭐 단기적인 매매는 확실히 수급이 세게 들어와 있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거치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는 다른 것보다는 전방 산업이 강했던 거 있잖아요. 반도체, AI 이쪽 계통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실적이 뭐 괜찮게 나오는데 주가가 강하게 밀렸던 종목들 뭐 찾아보면은 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또 종목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일단 불확실성 체크는 꼭 계속 해 나가시면서 천천한 호흡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